이러면 일이 돼야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라가 여러분 돌아가긴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그럼 관료들하고 청와대가 이렇게 갈등 관계인데 그래도 대한민국 뭔가 일이 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이해관계를 누가 조율해요? 정치인들이 조율할 것 같아요? 아니요. 대한민국의 사업, 대한민국이 무슨 일을 추진한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거 조율자는 정치도 아니고 행정관료도 아니에요. 누가 조율을 하냐? 업자가 조율합니다. 업자가 청와대와 관료를 조율을 해요. 청와대 계신 분들 이거 여기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글쎄 여기서 나오면 지금도 월급 개콘데 나와가지고 지금은 위세나 떨지 이거 위세 떨던 상 끝나고 나면 나 개콘데 그러면은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당신은 퇴직 후에 자리가 생깁니다. 라고 청와대와 관료들한테 자리 만들어주고 이권을 그들의 욕망을 해소해주면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관철시키는 이 브로커들이 대한민국의 왕이야. 이게 뇌물이 힘들어진 시대에 온갖 전관예우가 횡행해요. 관료들 퇴직하시면 자리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상을 받으세요. 이런 식의 전관예우가 횡행합니다. 아주 무슨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온갖 관료제 이권과 관련돼 있는 거에서 전관예우가 나라에 아주 횡행해요. 고액 연봉 은퇴자의 파라다이스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고요. 그뿐이에요? 자녀들 일자리요? 자녀들 일자리 여기서 이렇게 갖다 박으면 말 나오니까요. 이 자녀를 저쪽에다 하고 저쪽에는 이쪽에다 갖다 박고 그 음서제, 그 복잡한 음서제 카르텔을 만들어서 그것까지 거래를 트네. 입시 요번 조국 봤죠? 스펙 만들어주기 이런 거 서로 다 브로커들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청와대와 관료들의 민원이 있고 그 민원들의 거래를 중개업하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있듯이 지금 온갖 욕망을 청와대와 관료들의 욕망을 해소를 해주고 딜을 쳐주는 중개자들 우리가 일명 업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다고. 인사청탁 뭐 기타 등등. 이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사모펀드 가입하고 그 사모펀드 수익률을 높게 해줘. 뇌물인 듯 뇌물 아닌 뇌물 같은 너가 탄생하는 거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운동권 출신이에요. 저는 지방오족 출신이에요.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런 코드로 나라의 중요 자료와 이권이 챙겨지고 있다니까요. 나라가 미쳤다니까.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왕의 품격을 갖춘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란 자체가 제왕 대신 5년짜리 제왕이고 그 제왕답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지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어서 문제가 아니라고. 문재인이 제왕적 대통령이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 같지 않아서 문제였던 거야 오히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이요. 여러분 신사협정을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신사협정이 필요하냐면 지금 여야 야 사이에 능력 있는 공무원은 정권에 상관없이 중용한다라는 원칙이 분명히 서야 돼요. 공무원 인사는 정권 코드가 아니라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내가 시키는 일 안 했어도 그 사람이 나라의 인재면 써야 돼.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내가 본분을 다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평판이 높고 상대하는 기업과 전문 집단이 나의 실무 능력을 인정하고 투소와 음해 줄타기에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구나라는 확신이 서야 그 사람이 일을 해.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권에 상관없이 이 정권과 저 정권이 공무원들을 줄을 세우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줄을 세우고 상식을 부너뜨리는 짓을 하면 그럼 온 사회가 그 정권을 규탄을 해야 돼요.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 정당과 정당 사이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능력 본위, 일 본위로 그런 신사협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낮으니까 그 신사협정이 없는 거야. 언론, 기업, 전문가, 지식인들이 이 상식을 공무원들은 능력 있고 일하고 정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엽관제가 아닌 엽관제를 왜 하고 직업 공무원제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언론, 기업, 전문가, 지식인들이 이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문재인 정권 같은 데가 있으면 이 새끼를 뭐 하냐라고 난리를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 보편적 가치, 원칙이 인사와 예산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걸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상식이라고 불러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그 상식의 파수꾼, 그 상식을 지키는 그 수호자가 누구예요? 그게 대통령이어야 돼. 정파가 달라도 인수인계를 해주고, 인수인계를 주고받는 대통령들이 이쪽 당 서로 다른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의 상식의 수호자로서 후임 대통령을 대하고 또 전임 대통령을 대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 이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했고 윤석열도 대통령 당선인도 지금 지지하는 이 두 선거운동을 둘을 다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부탁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소신이 있는 정치인과 관료들을 알아봐주고 그리고 내시들에 휘둘리지 마라. 각수빌링 감사합니다. 내시들에게 제발 내시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시민들도 똑같이요. 깨어있는 시민이 뭐예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뭐냐면 내시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대통령과 시민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정치와 관료 사회가 병이 들어도 너무 심하게 들어있고 노동조합도 여러분 타락했고 시민사회도 타락했어.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뭐가 이겼냐면 상식을 이긴 게 탐욕이야. 탐욕이 상식을 압도하는 시대가 됐다고. 근데 그 탐욕 앞에 이 자식하고 얘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도 없고 사회 어르신도 없고 대통령도 없어. 그러니까 제왕의 풍모를 보이는 대통령이 되어달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제왕의 역할을 못하는 대통령이 오히려 문제인 거다. 윤석열 당선인이 통치자로 그리고 상식과 질서를 회복하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상식의 수호자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간청드리고 그리고 저도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돕는 건 돕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청와대를 이전하고 실무 위주로 가는 거에서도 간단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거를 가름말을 다 파줘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민 1, 2, 3관을 그냥 십상시들 내시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게 둔 게 아니라 용산으로 이전하셔서 측근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장악을 하시고 그리고 청와대와 장관 인사권 예산권 그리고 정책 추진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장관을 임명하시고 청와대가 갑질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얘기 그리고 그들이 소신껏 할 수 있고 그들이 배운 원칙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통령이 되면 그럼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일단은 의전받고 내가 집무실에서 여기 있어 라고 청와대 본관에서 이러고 있으면서 여민 1, 2, 3관을 내시들이 장악하게 했었던 거 그거는 이제 다시는 그게 벌어지지 않게 간단합니다. 행정관들, 실무자들 있는 곳에 대통령이 자주 보고받고 분위기 파악하고 가름말을 사주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죠. 그 시작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면 바라고 새로운 용산 시대는 지난 20년 동안 정파적으로 갈라지고 청와대가 내시한테 점령당했었던 이 시대를 지난 20년의 시대를 윤석열 당선인이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용산으로 가시는 건 잘하신 결정이다. 그러니까 왜 이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분 왜 이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 정도 클래스로 평론 나온 게 있나? 없을걸? 또 자뻑. 또 자뻑이죠, 여러분. 자뻑이고. 아니, 자기 홍보를 해야 돼.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용산에 왜 가야 되고, 어떤 게 문제였고, 청와대가 뭐가 문제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 잘 안 해주잖아.
나 잘했죠요? 네. 영숙이 누나 감사해요. 네. 지금요 청와대하고 그 관료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 믿겠냐? 이런 거죠. 뭐, 정치 비치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드링님 감사해요. 뭐 그런 겁니다.